환자분들이 좀 조심하거나 생활할 때 조금 팁처럼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피부외과 세부 전문의 이중상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차정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고 현재 웰손병원에서 관절 파트를 맡고 있는 도정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깨나 무릎, 고관절, 족관절 등의 관절 파트의 이제 질환들을 치료하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관절 내시경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그 진행되는 뭐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조심하거나 생활할 때 조금 팁처럼 좀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를 사실 사람이 안 쓰는 거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어깨를 안 쓰고 살 생각하는데 수가 없어요. 관절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그런 관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을 많이 써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단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팔을 위로 들고 하는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활 습관 개선, 그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안 된다던가 그런 건 또 아니라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한다면 그래도 뭐 물리치료 이런 걸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깨가 좀 아프다 그러면 어깨 아프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은 무조건 더 나빠져요. 네,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럴 때 병원에 와서 먼저는 사실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게 맞죠.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아니면 오십견이다, 충돌중근이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태인데 내가 너무 막 심하게 운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내가 재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도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팔을 이제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뒷짐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깨 앞쪽으로 당기는 거, 이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자꾸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이제 철봉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뒤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소곡근, 네, 소곡근에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각도가 나야 됩니다. 철봉에 닿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위로 이렇게 똑바로 그렇죠, 올릴 그렇죠. 수 있다는 끝까지.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한테 철봉에 매달리세요 이러면은, 아니 어깨 아파 죽겠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철봉에 어떻게 매달려요? 라는 대답이 대부분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무슨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낮은 철봉 같은 데서, 아니면은 철봉이 높다 그러면은 의자 같은 거 받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잡고 무릎을 굽혀서 쭉 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관절을 늘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 걸로는 그게 이제 스트레칭이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잡고 몸을 아래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쭉 당겨지니까 몸을, 중력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요새는 집 근처나 공원도 있고 하다못해 애들 놀이터에도 그런 철봉 같은 구조물이 있으니까 팔을 쭉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 집에서 한다고 하면은 벽에 손을 올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미가 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겨드랑이가 벽에 대일 수 있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 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조금 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 아까 뒷짐지는 거, 뒷짐지는 거는 이제 좀 더 아픈 쪽이 있고 덜 아픈 쪽이 있을 테니까, 아픈 쪽 손을 덜 아픈 쪽 손으로 뒤에서 잡고 당겨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수건 같은 걸 잡고서 하는 방법도 있죠. 수건으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더 힘들고, 손 마주 잡고 끌어당기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오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얘보다는 먼저 내회전, 뒷짐지는 거, 그리고 전방 굴곡,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주사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가 수부 질환 할 때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두려움이 있죠, 환자분들의. 네. 일단 뭐 스테로이드 맞으면 큰일 날 네, 것처럼. 네. 네.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서 주사제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인데 예전에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연구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환자분도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오남용했던 게 지금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면 정말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절대 안 맞을게요 라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정말 좋은 약이고, 일단 염증 가라앉히는 데에서는 스테로이드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어서 아주 심한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는 소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 간격을 한 3개월 정도 간격을 띄고 하면은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뛰면 사실 거의 괜찮은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6번 맞는다 라고 하면 힘줄 자체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힘줄 파열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많이 쓰는 거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하는 게 괜찮고, 그 외에 이제 그런 게 부담이 된다 하면 증식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콜라겐 주사 치료, 그리고 PRP 주사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의 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그 성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또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은 더 심하게 찢어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대파열이라고 하면 뭐 3cm, 5cm 이렇게 되는 길이가 길어지는 게 있고, 앞뒤로 이제 다른 힘줄까지 같이 동반돼서 광범위 파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극상근, 극하근 뭐 이런 것들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술 안 하고 놔두면 점점 심해지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70세나 이렇게 넘어서까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놔두셨던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회전근개 병증이 생기는데, 그거는 회전근개가 팔뼈 위쪽에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을 사실은 그 지렛대처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팔을 들어 올리고, 회전근개는 밑에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눌러주지를 못하니까 상완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견봉, 뼈와 맞닿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완전히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팔을 전혀 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도정 원장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너무 마냥 버티거나 이런 거는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뭐 대략적인 뭐 수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원 기간 네.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회전근개 파열을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데는 대략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이면 제가 수술을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 되는 거고, 앞뒤로 이제 마취하는 시간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면 저는 3박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물리치료 같은 걸 하고 좀 더 요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일주일 정도, 보통 실밥 뽑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일단 수술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힘줄 찢어진 부분을 봉합을 해주게 되는데, 이 힘줄 봉합하고 나서는 힘줄이 아무는 시간 동안 약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죠. 팔걸이를 하고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능동적인 움직임, 내가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 거를 하면은 힘줄 꼬매놓은 게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능동적인 움직임은 제한을 하고, 팔걸이를 해서 제한을 하고, 수동적인 움직임, 예를 들면 우리 운동치료사 선생님들과 같이 재활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6주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팔걸이를
빼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외래에서 보통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되기 전까지 좀 또 병원을 또 안 오시거나 그냥 또 가만히 있거나 뭐 둘 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관절이 다시 굳어지는 게 또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깨가 아파도 참고 스트레칭을 해서 얘네들을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아프니까 못하겠어요 하면은 더 많이 굳어져서 그걸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적절하게 재활 치료를 하고 약도 먹고 필요하면 통증 조절을 해가면서 운동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첫날은 좀 아파요. 하루. 많이 아픈가 봅니다. 병원에 무통주사도 있으니까요. 하루는 아프고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날 되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또 원장님들이 그 마취 선생님들이 이 통증 조절을 또 워낙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손 수술할 때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100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점을 만드는 거고 50에서 100을 만드는 거는 이제 환자분의 노력과 또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데 어깨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요새 사실 어깨가 아플 때 초반에는 치료를 잘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경우를 분명히 막을 수 있거든요. 너무 방치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거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깨라는 근골격계 질환들은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와 진단을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도정원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참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웰손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또 직접 도 원장님과 또 얘기를 해보시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또 병원에 한번 내원해 주시면 뭐 친절하게 또 아마 또 상의를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